지금부터 데이샵 신규 기능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은 영화관 운영 관리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에 신규 엔터티가 추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합니다. 용어 어시스턴트가 단어, 도메인, 용어 내용을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하고 신청까지 해주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어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두 가지 사전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옵션 설정입니다. 좌측 상단 데이샵 아이콘 그리고 옵션을 선택해주고 좌측 사이드바의 편집 기본을 보시면 AI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픈AI의 GPT 모델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타입을 오픈AI의 챗GPT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API 키를 입력하시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후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시면 서세스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 SLM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타입을 오픈AI의 컴패티블을 선택하시고 사용할 모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QN3.5 27B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API 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모델이 떠있는 서버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한 후에 동일하게 테스트 커넥션 해보시면 서세스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를 위해 이 SLM을 사용하여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AR 연결 설정입니다. AR 연결 설정은 이 데이터 섹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섹션에 AR 연결 버튼을 누르고 자신이 사용할 AR 정보가 있는 곳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체계 선택에서 자신이 사용할 사전을 선택합니다. 저는 오늘 베이스 사전 AI라는 사전을 사용해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니 이제 용어 어시스턴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 영역에서 신규 속성이 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회원과 쿠폰 엔터티를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엔터티를 선택 후 용어 어시스턴트를 실행합니다. DA샵 용어 어시스턴트는 AI 섹션에서 용어 일괄 분석 버튼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기능 실행 시에 속성 표준 동기화, 형태소 분석, 비표준 단어에 대한 후보 생성 및 정의 생성, 그리고 비표준 용어에 대한 정의 생성, 도메인 매핑 등의 과정이 백단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서버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그 AI가 후보들을 생성하고 정의를 생성하는 게 보통 5초에서 6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 어시스턴트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위쪽이 속성 분석 영역입니다. 현재 속성의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용자가 정의한 내용과 AI가 추천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엔터티별로 컬럼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있는 용어는 초록색, 사전에 없는 용어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용어를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비표준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필요한 용어들만 필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속성 편집 영역입니다. 단어 상세, 도메인 상세, 용어 상세 탭에서 각 단어, 도메인 용어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설정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단어 신청, 도메인 신청, 용어 신청 버튼으로 건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의 일괄 신청 기능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현재 신청이 필요한 단어, 도메인, 건수가 표시되는 모니터링 영역이 있어서 남은 작업량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용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의를 위해 이 쿠폰 엔터티만 선택하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내용 설정입니다. 쿠폰 아이디라는 용어를 보시면 사전에 없는 쿠폰은 괄호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전에 없는 단어에 대해서 AI가 추천 단어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추천 단어를 클릭하면 단어 상세 탭에 물리 의미, 물리명, 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된 정의는 이 팝업 창을 통해서 좀 더 가독성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쿠폰 아이디라는 용어를 보시면 여기서 영어 아이디는 비표준 단어입니다. 그래서 추천 단어를 보시면 영어 아이디 대신에 표준인 한국어 아이디로 자동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비표준 단어는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클릭이 안 되게 막아놓음으로써 사용자가 비표준 단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이 할인액이라는 용어를 보시면 할인액은 지금 할인과 액으로 형태소 분석이 되었고 액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 단어들을 만들어줬고 사용자가 AI가 추천해준 목록들을 보면서 나는 사전에 있는 이 금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단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설정입니다. 도메인은 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어, 그룹 도메인은 설정된 로직에 의해 표준 도메인이 자동 매핑됩니다. 이 유효 시작 일시라는 용어의 도메인 상세를 보시면 도메인 그룹, 도메인명, 데이터 유형, 길이, 정의 등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기반하여 매핑된 정보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번호 도메인 또한 사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이 발행 회원 번호라는 용어를 보시면 도메인명의 회원 번호가 자동으로 매핑이 되었고 회원 번호의 사전 내용에 맞춰서 도메인 그룹, 데이터 유형 길이, 정의 등이 자동으로 매핑된 것입니다. 하지만 매핑이 되지 않는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속성명을 기반으로 생성된 추천 단어의 조합이 도메인명이 됩니다. 다시 쿠폰 아이디를 보시면 현재 도메인명에 쿠폰 아이디가 들어있습니다. 이 쿠폰 아이디는 사용자가 입력한 쿠폰 아이디를 기반으로 추천된 단어의 조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도메인명을 추천된 조합이 도메인명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는 이제 남은 도메인 그룹이나 데이터 유형, 길이, 정의를 간단하게 생성만 한 후에 도메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이제 코드 도메인의 경우에는 DA샵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폰 유형 코드라는 코드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그 내용들을 추가를 했다 하더라도 도메인 신청을 하게 되면 코드 도메인은 메타샵에서 먼저 신청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메타샵에서 먼저 코드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 사용을 하게 하는 흐름으로 로직을 설계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상태에 따라 케이스가 조금 나뉩니다. 먼저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유효 종료 일시라는 용어를 보시면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모두 사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어 정의만 괜찮다면 바로 용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 정의를 좀 바꾸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정의 생성에서 AI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자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정의 부분 문장 시작은 1차 수준에서는 하이픈 기호와 속성명을 표시하고 2차 수준에서는 개행 후 점 기호와 정의를 작성합니다 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정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게 정의가 재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형태소 분석 결과가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어 구성 정보를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바코드 일련 번호라는 용어를 입력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와 코드가 분리되어 형태소 분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다시 바와 코드를 하나로 합쳐주고 형태소 분석부터 AI 분석을 다시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성 분석 탭에서 바와 코드가 떨어져 있던 부분, 그리고 단어 상세 부분, 그리고 용어 상세 부분이 사용자가 재정의한 형태소에 의해서 다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신청이 끝났다면 이제 일괄 신청을 통해 단어, 도메인 용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괄 단어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규 건수와 변경 건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단어가 폰과 바코드라는 신규 건수 두 건만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표준 단어를 수정을 했다면 한 건이라도 수정했다면 신규 단어 두 건, 변경 단어 한 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메타샵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메타샵 화면에 이제 저희가 DA샵에서 방금 정의했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괄 도메인 신청입니다. 일괄 도메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정의했던 코드 도메인은 이제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팝업창을 띄워주고 동일한 메타샵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드 도메인 외에 신청할 수 있는 도메인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괄 용어 신청입니다. 일괄 용어 신청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신청이 필요한 용어 8건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에 미등록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4건, 그리고 도메인이 미지정된 용어가 1건이 있어서 총 3건만 신청 가능하다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메타샵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 신청 가능한 용어 3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3건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저희가 D샵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게 됐다면 이 신청된 내용을 바로 D샵 모델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유효 시작 일시와 유효 종료 일시만 이제 모델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유효 종료 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AI 정의도 새로 생성했는데요. 이렇게 반영하고 싶은 속성명들을 선택한 후에 모델 반영을 누르게 되면 정말 이 속성을 현재 모델에 반영하시겠냐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유효 시작 일시와 유효 종료 일시만 넣었는데 두 속성명만 이제 DA샵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효 종료 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정의했던 AI 프롬프트로 정의했던 정의까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어 어시스턴트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속성이 추가되었을 때 AI가 단어 추천과 정의를 생성해주고 도메인도 유형별로 자동 매핑해주고 용어 정의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일괄 신청으로 메타잡을 통해서 모델 반영과 표준 동기화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